네, 클릭 수학의 클쌤입니다. 저번 시간에 등차 수열을 배웠잖아. 이번 시간 배울 내용은 등비 수열이거든. 이름에서 글자 한 개 차이 나네. 차냐, 비냐 이 차이 나는데 초등학생 때 우리 비에 대해서 배웠거든. 초등학교 내용 해야 된다 지금. A 대 B. 자, 이 B야. 근데 이 B의 값이 얼마냐 물어보면은 그거 잘 답을 못 하더라고. 이 B의 값이 얼마냐면은 B분의 A가 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 물어보면은 A, B가 있는데 B가 기준값이야. 거기에 비해서 A가 뭐냐면 비교하는 값. A의 의미는 비교하는 값.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2분의 4다. 그럼 우리 흔히 얘를 약분해서 2라고 말하는 거잖아. 2를 기준 잡았을 때 4는 2배가 되는 거지, 2배. 되겠니? 그래서 A 대 B를 B라고 하는데 이 값을 나타낼 때는 뒤에 거가 분모고 앞에 거가 분자가 되어서 B분의 A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거 왜 다루냐면 지금 다루는 게 B가 나오는 내용이라서 요 B를 몇 대 몇 쓰지 않고 식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B의 값인 B분의 A 이런 형태를 쓸 거거든. 근데 의외로 얘를 모르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이게 분수값 나와 있는 건 다 B에 해당되는 거야. 그래서 수열이 이렇게 진행되면은 A1, A2, A3 등등등 해서 뭐 AN 이렇게 나오잖아. AN 플러스 1 등등등 하면 이제 무한수열 되는 거고, 등차 수열에서는 뭐 했냐면 첫째 항에다가 여기 더하기 D 그다음 여기다가도 세 번째 항 갈 때 두 번째 항까지 값에다가 또 더하기 D 해서 n번째에서 그 다음 번째 갈 때 더하기 D를 해서 그 다음 항의 값을 얻어냈었어. 그래서 이 D를 뭐라 그러냐면 D를 공통의 차 해서 공차라 부른다 했지. 공차, 공통의 차, 공차.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다룰 것은 등 비수열이거든. 등 B. 그래서 첫째 항에서 두 번째로 갈 때 뭐 할 거냐면 이렇게 넘어갈 때 곱하기 R을 할 거야. 곱하기 R. 역시나 두 번째에서 세 번째 넘어갈 때도 똑같은 값을 곱할 거야. 곱하기 R. 그래서 R이 공통으로 곱해진다 그래서 이때 R을 공통의 B, 공비라 부를 겁니다. 공비. 공통의 B, 공비. B라는 말이 레이쇼라서 레이쇼에서 R자 따가지고 그냥 쓴 겁니다. 영어를 앞글자만 따가지고 쓴 거야. 그래서 지금은 다 알겠지만은 등차수열 같은 경우에는 깔맞춤 해보자. 등차수열은 n번째에서 공차를 더해버리면은 그 다음 번째의 값이 항의 값이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얘를 통해서 공차가 얼만데 계산할 때 뒤에 항 빼기 앞에 항 이렇게 계산했지. 똑같아. 등비도 똑같아. 등비 수열도 n번째 항에 있어. 여기다 곱하기 r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 번째 항의 값이 나와. 그래서 얘가 r이 얼만데 얘도 이거 따지고 싶어. r이 얼만데 이 r이 b라 그랬잖아. b 누구의 b인데 똑같아. 뒤에 거 항 대 앞에 거 항 이렇게 되는 거야. 얘 대 얘. 여기서 빼버리면 차고 여기서 얘 대 얘 하면 b가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얘를 그냥 두지 않고 계산을 써먹기 위해서 b의 값으로 바꾼다는 거지. 그래서 이 뒤에 있는 게 분모가 되고 앞에 있는 게 분자가 되어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라고. 그래서 공비를 찾고 싶다. 그럼 여섯간 두 개 항에서 앞에 항분의 뒤에 항. 그럼 나와. 뭐 쉽게 생각해도 뭐 굳이 뭐 이렇게 생각 안 해도 쉽게 생각해도 앞에 항이 뭐 얼마가 있었는데 뒤에 항은 거기다 곱하기 R 한 값이잖아. 그래서 약분돼 버리면 뭐 R만 남겠네. 금방 생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차가 같은 수열이다 등차 수열, B가 같은 수열이다 등비 수열 되는 겁니다. 등비 수열. B가 같은 수열,
영수관 두 개 항에서 나오는 비가 다 똑같이 나와. 그럼 등비수열 되는 거야. 그럼 그 다음에 해봐야 될 게 뭐냐면 일반항 찾기. 그지? 일반항 찾기. 그래서 이제 수열이 첫 번째 항이 있고 두 번째 항이 있고 세 번째 항이 있고 이렇게 막 나올 거잖아. 근데 그 중에서 n번째 항을 우리가 일반항이라 부르니까 이때 모양이 뭘로 나오는데 이제 요걸 찾으라는 거지. 만약 첫 번째 항의 값을 a라고 둬. 그럼 두 번째는 어떻게 해서 나오는 거냐면 이 a에다가 곱하기 r을 해서 나온다는 거잖아. 그럼 이 값이 얼마 나와? a 곱하기 r의 1제곱. 굳이 적자면 얘는 r이 한 번도 안 곱해졌어요. 0제곱. 그리고 세 번째는 역시나 두 번째에서 넘어갈 때 곱하기 r을 해서 넘어가거든. 그럼 여기다 곱하기 r 하는 거야. a 곱하기 r의 제곱 되겠나? 그래서 n번째는 값이 얼마가 나오는데요? 봤더니 첫 번째 항은 출발된 첫 번째 항은 다 그대로 남아있어. 첫 번째 항 곱하기 공비가 몇 번 곱해졌는가 문제인데 첫 번째는 공비가 안 곱해졌어. 두 번째 되니까 이제 한 번 곱해져서 넘어갔고 세 번째 됐더니 또 한 번 더 추가되니까 두 번이 곱해진 거야. 세 번이면 두 번, 네 번이면 세 번, 다섯 번이면 네 번 곱해졌겠지? n번이면은 n보다 하나 작게 곱해졌겠지.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등비수열의 일반항인데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 r이 만약에 0이 돼버리면은 첫째 항이 a이고 두 번째 항부터는 다 빵, 빵, 빵이 될 거야. 얘를 우리가 굳이 다룰 이유가 있니? 없잖아. 얘를 다룰 만한 가치가 없잖아. 그래서 공비가 얼마인 경우는 제하자. 공비가 0인 경우는 제하자. 다룰 가치가 없다. 그렇게 해서 나오는 등비수열의 일반항의 모양은 요겁니다. 이해하겠죠? 예를 들어서 첫째 항이 뭐 5, 공비가 7 이렇게 나왔어. 일반항 구해보세요 하면은 또 구하면 돼. 얘는요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n-1제곱 이렇게. 근데 뭐 100번째 항의 값을 구해보세요 하면은 n에다 얼마 대입하냐면 100번째니까 100 대입하면 되는 거야. 얘는 5 곱하기 7에 100 빼기 1이니까 99제곱. 쌤 이거 99제곱이 얼마인지 어떻게 다 풀어요? 안 풀어도 돼. 안 푸는 게 오히려 더 알아보기가 더 쉬워. 풀려 있으면은 그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소유수분 하기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이 값이 7이 99번 곱해지고 그게 5배가 되어서 나오는 값이다. 이렇게 써놓는 것이 오히려 더 알아보기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값이 나올 경우에는 그냥 그대로 둬도 됩니다. 그냥 그대로 두세요. 그리고 또 앞서 내용에서 배웠던 게 등차 중항 그리고 조화 중항 이런 내용을 배웠거든. 만약에 A, B, C 이 순서로 수열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면 등차 중항은 뭐냐면 둘 다 중항이라서 가운데 있는 항은 얘를 말하는 거야. B가 주인공이야. 가운데 있는 항 B가 주인공. 얘가 나머지 두 항의 값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얘를 밝히는 거잖아. 등차 중항의 경우에는 양 끝에 더하게 되면은 얘 가운데 있는 항의 2배. 그래서 얘를 가운데 항 2배 하게 되면은 양 끝에 합과 똑같다. 즉 B는 2분의 A 더하기 C다. 산술 평균하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배웠었고 조화 중항의 경우에는 얘는 그냥 B라 표현하는 게 좀 편하거든. 그래서 진짜로 가운데 있는 항 B는 하는 거야. B는. 그래서 평균을 따지자면 얘는 조화 평균의 값이 나오는 건데 그게 뭐냐면 양 끝에 항 합분의 2배 곱 A와 같다 이런 내용이 있었어. 그러면 당연히 등비수열에도 등비 중항이 있겠지. A, B, C 순서로 얘들이 항이 이렇게 진행된다 그러면 A의 값은 그냥 A라 해보자. A. B의 값은 그럼 얼마나 되는 거야? B는 A에다 R 한번 곱한 값이 되는 거네. C는 또 여기다 또 R 한번 등비 한번 곱한 값이 되는 거네. 그럼 AR 제곱이 되겠네. 그랬을 때 어떤 관계가 성립하냐면 첫 번째 하고 끝에 하고 이 두 개를 곱하게 되면 얼마 나와? 곱하게 되면은
a 곱하기 ar 제곱이라서 a 제곱 r 제곱 나오지? a 제곱 r 제곱. 근데 얘를 가운데 있는 항을 제곱하게 되면 그 값이 나오지 않나? a 제곱 r 제곱. 아, 그래서 얘가 등비 중항은 어떤 내용이냐면 가운데 있는 항을 제곱했더니 바로 붙어 있는 좌우의 항을 곱한 값과 서로 같더라. 이가 성립하는 거야. 그때 가운데 등장하는 b를 등비 중항이라고 한다. 되겠지? 그 b가 등비 중항이다. 얘를 만족한다 그러면 근데 거꾸로 말해보자. 이런 상태를 만족하는 수열이 있어. 얘는 어떤 수열입니까? 하면은 등비 수열입니다 말할 수 있는데 거꾸로 갈 때는 한 가지 다른 점이 얘가 첫 번째 A, B, C 순서로 수열이 진행될 수도 있지만은 C, B, A의 순서로 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B가 가운데 있는 것밖에 모르기 때문에 A와 C의 순서는 모르는 상태야. 그래서 가운데 있는 항이 이름이 이 색깔로 할까? 얘 이름이 등비 중 항인 거고 여속한 3개의 항 중에서 가운데에 위치하는 항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야. 되겠지? 예를 들어서 2, x, 18 얘가 등비 수열이다. x 얼마인가요? 라고 물어보잖아. 그러면 식이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 가운데 등비 중항 제곱은 2 곱하기 18입니다. 2 곱하기 18 하면 36이니까 x가 얼마 나와? x는 플러스 마이너스 6 나와. 플러스 마이너스 6 되겠나? 만약에 얘가 플러스 6이다. 그러면 2 나오고 플러스 6 곱하면은 12 나올 거 아니야. x 값 자체가 6이지 6. 첫 번째 x가 플러스 6이면은 x가 6이 되는 거지 6. 그다음 18. 그러면 공비가 3이 되겠네. 3 곱하고 3 곱하고. 두 번째 얘가 마이너스 6이잖아. 첫째 항이고 그럼 x 대신에 마이너스 6 들어가는 거고 끝항이 18이고 그러면 얘는 공비가 얼마 되는 거냐면 마3이 되는 거지. 마3 곱하고 또 마3 곱하고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제곱이 들어가기 때문에 얘가 제곱 띄고 나면 풀마 루트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근데 한 가지 또 비교해 볼 게 있어. 만약에 A와 C가 다 양수로 나오잖아. 그러면은 B가 얼마냐면 B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C가 나오는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기억이 살짝 들지 않니? 보는 것 같은 기억이 살짝 들지 않을까? 우리 이 중에서 있잖아. 이 중에서 얘는 두 가지 값을 한 번에 쓴 거잖아. 이 중에서 루트 AC 얘를 잘 봐봐. A와 C가 양수네. 근데 루트 씌워져 있고 곱하기 되어 있네. 이거 어디서 봤더라? 어, 어. 무슨 평균? 무슨 평균? 기하 평균. A와 C가 양수일 때 곱해놓고 루트 씌워버리면은 이게 A와 C의 기하 평균이 되는 거야. 그래서 B는 얘가 플러스인 얘 값을 가진다 그러면 B가 A와 C의 기하 평균입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 그래서 등차 수열에서는 뭘 봤냐면 2분의 A 더하기 C라고 하는 A와 C의 산술 평균을 봤었고 등비수열에서 지금 나온 건 뭐냐면 A와 C를 곱한 다음에 루트를 씌워서 A와 C의 이렇게 나오는 등비 중항은 플러스 루트도 나오고 마이너스 루트도 나와. 근데 플러스 루트 나왔을 경우에 요 값을 쓸 거야. 왜냐하면 평균값 자체가 양수인 대상들을 하기 때문에 양수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플러스 루트 AC 얘만 가지고 비교하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 얘가 A와 C의 기하 평균이 되는 거지. 그래서 항상 요거는 크기 순서가 이렇게 만족됩니다 라고 했던 거 기억나? 단 등호는 언제 성립? A는 C1 때 성립 되겠니? 이런 거 내용 했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이 단원에서 이제 평균들 자꾸 거론하는 게 그것 때문이야. 같은 모양들이 등장하니까. 그리고 뒤에 또 하나 더 있거든. 띵띵 해가지고 A 더하기 C분의 2AC 해서 조합 평균. 근데 그걸 안 따라서 생략할게요. 예시 문제를 좀 보면은 등차 수열에서는 공차와 첫째항 알면 끝났거든. 등비수는 마찬가지겠지. 공비와 첫째항 알면은 일반항이 나와지고 일반항을 알게 되면은 웬만한 내용들이 다 마무리되거든. 그래서 푸는 방법이 똑같다는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는데 일반항 한번 구해보자. 그러면 A1을 우리가 뭐라 할 거냐면 첫째항 그냥 A라고 써버립시다. 얘는 A 더하기 A2는 A에다 공비 한 번 곱한 거잖아. 그럼 얘가 60이 나왔단 말이고 얘는 A하고 공비를 세 번째까지 갔다는 말은 공비를 두 번 곱했단 말이고 얘는 세제곱 세 번 곱했단 말이고 얘가 240. 그래서 등차 수열에서는 첫째 항과 공차 A와 D에 관한 식으로 정리했고 등비 수열에서는 A와 R에 관한 식으로 정리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나누기 할 거예요 해가지고 이렇게 나눠버려. 찍 나누기 해버리면은 그러면 얘가 A와 R이 공통이 주네. A와 R로 묶이거든. 근데 A 나누기 때문에 R만 묶어보자. 요거를 계산할 건데 분자를 R만 묶어보자. R만 묶어버리면 R 제곱으로 묶어보자. 그럼 여기는 A 남고 뒤에는 플러스 AR 남네. 얘가 240. 그러면 분모가 얘잖아. 분모가 요거 A 더하기 AR은 60. 그래서 이렇게 약분해버리면 R 제곱이 남는데 그게 60분의 240이니까 R 제곱이 4. 그러면 R은 얼마? 그러므로 R은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나온다는 거야. 그럼 첫 번째 R이 2일 때 그럼 R이 2니까는 여기 대입하면 A 더하기 2A 즉 몇 A? 3A가 60. 그러면 A는 얼마? A는 20. 그래서 20부터 해가지고 20, 40 또 곱하면 80 이렇게 진행됐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20 더하기 40 해서 60이 나왔다.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고 R이 만약에 마이너스 2야.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2 대입하면은 A 마이너스 2A니까 마이너스 A는 60. 그러므로 A는 마이너스 60. 그러면 첫째 항이 마이너스 60, 둘째 항이 마이너스 2를 곱하니까는 120. 그래서 마이너스 60 플러스 120 하면은 플러스 60이 나온다 그런 말이지. 그래서 일반항 구할 때 이런 식으로 등차수에서 A와 D로 표현해서 구했던 것처럼 등비수열에서는 A와 R로 표현해서 구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순서가 이렇게 A, B, C가 될 수도 있고 또는 C, B, A가 될 수도 있다는 이런 거 주의하시고. 그리고 이 문제를 다루는 이유는 쌤이 항상 공식 같은 거 외울 때 그러잖아. 그 나오는 알파벳 보지 마라. 알파벳 외우는 게 아니라 걔들의 역할을 외우는 거다 라고 말하지. 그러니까 여기 봐봐. 이게 두 번째 나오는 항인데 쿠키야. 두 번째 나오는 항인데 A1 써 있잖아. A1 써 있다고 해서 이거 첫째 항이 되는 게 아니라고. 두 번째 항의 표기를 이렇게 한 거고 세 번째 항의 표기를 이렇게 한 거야. 왜? 이게 모르는 거 항 첫 번째, 모르는 항 두 번째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때는 얘가 제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이 되기 때문에 A10은 몇 번째 항이 되겠어? 11번째 항. 그럼 A20은 12번째 항이 되는 거야. 그렇게 처음부터 순서를 잘 세가지고 구해야 됩니다. 그럼 이때 A와 R 구하면 나머지 다 뭐 계산되는 건데 일반항 구할 수 있으니까 A는 얼마라고 봐야 돼? 2로 가면 돼. 2. 그리고 얘는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순서대로 표현한다면 B10이라고 임의로 표현할 수 있거든. B1, B2, B3, B4 한다면 얘는 B12. B10에 나올 수 있는 근거는 첫 번째 항에다가 R을 몇 번 곱해서 이게 10이니까 11번 곱해서 얼마 나온 거야? 20이 나온 거야. 그럼 양변 2로 나누면은 R의 11제곱은 얼마라고? 10 이렇게 나와지는 거지. 그래서 이 문제에서 요구한 내용은 뭐냐면 이럴 때 A1 곱하기 A10이 얼마게 이거 물어본 거거든.
A1 곱하기 A10의 값을 물어봤어. 그럼 A1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첫째 항 곱하기 R 한 번, 즉 첫째 항의 2니까는 2 곱하기 R, 2R로 표기할 수 있고 A10은 2 곱하기 R에 10이니까 10제곱 표현할 수 있겠네. 그래서 2 곱하기 2는 4 곱하기 R의 11제곱이라서 11제곱이 10이니까는 10에다 4 곱하면 40이 나옵니다. 이런 내용이야. 원래 문제는. 근데 이제 얘를 일반항을 써보라 그러면은 일반항 어떻게 쓸 수 있어? 첫째 항 공비가 얼만데? 그래서 이제 공비를 찾아내야지. R은 11제곱근 10 이렇게 되겠지. 11제곱근 10 얘의 n-1제곱. 이래서 이제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공비를 써라, 아니 일반항을 써라 이런 문제가 아니라 R의 11제곱인 공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라 이렇게 나왔을 거거든. 참고로 이게 홀수이기 때문에 지수가 홀수라서 이 홀수를 만족하는 그는 실수에서는 한 개밖에 안 나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 아니야. 그거는 지수가 짝수일 때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거고 홀수일 때는 만족하는 실근이 한 개밖에 안 나와요. 왜냐하면 그래프가 이렇게 나온다 했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느 값을 따지든지 간에 10을 만족하는 값은 여기 이 값 한 개밖에 안 나온다. 옛날에 했던 건데 기억하겠죠? 그리고 문제 여기까지만 한번 풀어볼까 싶은데 이런 순서로 만약에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다. 그때 x값 구하라. 그러면 얘가 등비중항이 되는 거잖아. 그럼 당연히 등비중항 제곱이 얘랑 얘 둘이 곱한 것과 같다. 곱하기 써줄까? 곱하기 3분의 x-1 되겠니? 요 산수하는 거는 뭐 중학교 몇 학년 과정이니? 1학년 과정이니? 2학년 과정이니? 산수하시고 산수하면 결론이 어떻게 나오냐면 2x의 제곱 마이너스 25x 플러스 50은 0 이렇게 나와. 얘가 1, 2, 25, 50 이쪽으로 나오자. 이쪽으로 되잖아 얘는. 근데 혹시 안 써도 괜찮네. 2x 마이너스 5 그리고 x 마이너스 10으로 이승분이 되겠네. 그러므로 x는 2분의 5 또는 x는 10 이렇게 나와. 2분의 5도 가능하고 10도 가능합니다. 아까처럼 이게 b라고 하면은 a, b, c가 될 수도 있고 c, a, b가 될 수도 있어. 그래서 이렇게 구한다는 것. 이게 예제 문제 풀어주는 거는 문제풀이 내용이 아니야. 이거 문제가 안 나와 시험에. 왜 이걸 풀고 있냐면 우리가 배웠던 개념들이 저학년 때는 그냥 개념만 들어도 얼추 내용을 알아듣는데 학년이 올라가면서 내용이 점점 어려워질수록 개념만 들어가지고는 개념이 안 잡혀. 그래서 이 기본적인 예제 문제를 풀어서 들었던 내용을 조금 더 구체화시키려고 풀어보는 거지 이런 수준의 문제가 시험 문제로 나와요. 이거 아니야. 이거 안 나와. 이거를 내준다 그러면 저번 시간에도 말했지만 진짜 점수 주기 위해 애를 써가지고 내주는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개념을 익히기 위해서 풀어보는 예제 문제다 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이 등비수열인데 이 b라고 하는 것 자체가 a 대 b를 말하는 거고 이 b의 값이 뒤에 있는 기준값분의 앞에 있는 비교하는 값이다. 되겠지? 등차와 비교를 해서 좀 공부를 해라. 그러면 금방만 들어올 거다. 등차수는 공차가 있는 거고 등비수는 공비가 있는 거야. 그래서 앞에 거에도 곱하기 r을 하면은 그 다음 거, 또 r을 하면 또 그 다음 거 이렇게 항이 진행이 돼. 그래서 n번째 항에다 r을 곱하면 그 다음번째 항에 나와. 그러면 r은 하려고 그러면 나누기 an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r은 an분의 n 플러스 1, 아니, an 플러스 1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근데 이게 뜻하는 바가 뭐냐면 얘에 대해 얘를 말하는 거야. 얘에 대해 얘. 이 차에서는 뺐고 이제 비니까는 땡땡해서 비를 나타낸 거고 순서 똑같아. 근데 나타낼 때 그 값을 나타낸 것 뿐이고 되겠지? 그 일반항 찾는 방법은 첫째 항에서 r 곱하고 하기 때문에 n번째는 첫째 항에다가 r을 n번보다 한 개 적게 곱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 공통의 비 공비가 0인 경우는 제외하자. 왜?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일반항은 이런 식으로 찾으면 된다. 그리고 중구항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와. 연속한 세 개의 수열을 이렇게 나열해 놓고 뭐 이게 어디냐?
이게 만족되면은 등차 수열. 얘가 만족되면은 조화 수열. 그리고 얘가 만족되면은 등비 수열이다. 근데 거꾸로 계산하면은 순서가 B가 가운데라는 거지 누가 제일 처음 나온지는 모른다는 거다. 뭐 그런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제 등장하는 모든 값들이 양수라고 봤을 때 A와 C가 양수 또는 A 더하기 B, A, B 해가지고 A와 B가 양수라고 했을 때 얘가 산술 평균이고 기하 평균에 해당되거든. 얘가 얘보다 항상 크거나 같은 값을 가진다라는 내용을 평균을 공부할 때 배웠었고, 그리고 문제 풀 때 등차 수열은 첫째 항과 공차를 찾는 게 중요한 활동이었고, 등 비수열에서는 첫째 항과 공비를 찾는 게 중요한 활동이다. 그래서 첫째 항과 공비로 분류해서 계산하게 되면 나오게 된다. 그 다음에 얘는 써있는 알파벳의 모양을 보려고 하지 마라. 걔들이 하는 역할을 봐라. A1 써있지만 얘는 역할이 두 번째 항의 역할을 하는 거다. 그런 거를 이제 B하고 12번째면은 B12, 두 번째면 B2 이렇게 표현해도 상관이 없다. B1, B2 해서 순서에 맞게끔 번호를 지정하겠다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등비 중항에 대한 내용 그냥 한번 연습해 본 거고, 그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등비 수열에 대한 내용 배웠으니까는 연습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뒤에 쯤 가면은 제일 마지막에 뭐 한두 문제 이런 게 응용 문제로 나올 거거든. 그게 시험에 나올 만한 실전 문제 중에서 제일 낮은 난이도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 게 연습이 돼야 걔를 풀 수 있기 때문에 걔가 뒤에 나와 있는 거야. 내용 자체가 조금 난이도가 있다든지 아니면 다른 단원과 혼합되어 있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거든. 그래서 앞에 거는 개념 정리한다는 생각으로 푸시고, 그 연습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응용 문제 풀어보고, 다 되고 나면 이제 개념이 조금은 말만 들었을 때보다는 조금 더 명확해졌을 거거든. 그때 이제 문제집 가지고 유형별로 풀어보는 거지. 그렇게 문제풀이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봅시다.